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기 때문이에요. 롤러코스터처럼 선장을 찍으면 바닥으로 가고 바닥을 찍으면 또 위로 올라옵니다. 저는 작년에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 책이 되게 감명 깊었어요. 그치만 최초에는 이 책이 보기에는 되게 짧아 보이는데 반전은 이 책은 270페이지예요. 결코 짧지가 않아요.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진정한 인간됨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김진명 작가님을 소개하면 너무 유명해서 소개할 필요도 없겠지만 한국의 삼국지 고구려를 집필 중인 작가님이며 이분이 첫 에세이를 낸 게 이 책입니다. 3개의 챕터를 본인의 삶에서 에피소드를 뽑아서 단편 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작가이며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용기를 얻어갑니다. 내면의 힘을 키워라.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그들은 아름다웠다. 역사 속 이야기를 찾아서 이렇게 총 4개의 챕터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비극이 사라진 사회. 우리는 현재 SNS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 유명하죠. 인스타그램 속에는 불행은 없어요. 행복만 있지만 그 행복은 대체로 허황되거나 거짓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지금의 사회는 비극이 사라진 사회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그런 비극을 떠올리고 함께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비극적 존재이다. 품었던 이상은 흐릿해지기 마련이고 꿈은 깨지며 일이란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본질이며 그런 삶은 고통과 슬픔에 언제나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인간이 위대한 것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헤쳐나간다는 데 있다. 어쩌면 이것을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공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운명이라 우리 대다수의 인생은 언제나 슬픔과 비극에 물들어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핵심은 성공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이런 운의 요소에 따라서 동일한 노력을 해도 성공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내가 이 사실을 알면 내가 굳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더라도 왜냐면 성공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니까 절대 불행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비명을 지르거나 통곡에 빠질 일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나 삶의 깊이를 음미하며 드물게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이토록 평범한 미래에서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는 그 편을 떠올린다면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슬픔과 비극은 분명 피하고 싶은 그 무엇이지만 이상하게도 이 슬픔과 비극 없는 삶은 가볍고 공허하다. 어쩌면 천박하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삶이 누군가와 같이 걸어가는 것이라면 이해와 공감이야말로 필수적 아미노산인데 이런 슬픔과 비극을 진지하게 나누는 기회가 없다면 껍질만이 이해와 공감으로 우리의 삶을 치장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슬픔과 비극을 담은 대화야말로 우리가 타인과 교감하는 진정한 신호이며, 우정과 사랑을 찾으려 가슴 깊은 곳에서 속삭이며 흘러나오는 샘물과도 같다. 오랜 친구에게든 새로이 사귀는 사람에게든 그가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게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닐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이런 슬픔과 비극을 외면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슬픔과 비극을 가진 사람과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며, 상대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사려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배려와 진지함이 사라진 공간을 매끄럽고 과시적인 대화들이 메우고 있다. 그치만 이러한 대화에는 철저하게 손익계산이 거친 단어들로 이루어지며, 자랑은 넘치되 당신을 돕지 않겠다는 신호가 분명히 담긴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그 어떤 진지함도 상실한 채 질투와 미움을 간신히 가린 경계선의 대화를 잔뜩 교환한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나는 그 전쟁에서 이겼나? 아니면 졌나? 를 평가하고, 그런 만족과 불만족 중 하나를 택하고 또 다음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이런 삶은 어떠한 진지한 공감도 애정도 없는 일상을 겪으며 우리 사이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외로움만 더하는 이런 삶을 이제는 타파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가 타인과 나누는 대화가 상대가 어떤 비극을 갖고 있으며 어떤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묻고 같이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그간의 수치적, 물질적 평가에서 벗어나 들리지 않는 내면으로부터의 소리로 차곡차곡 채워질 때 삶은 본질에 좀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깊이가 더해짐에 따라 진정한 힘이 생기고 같이 이어질 것이다.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를 괴롭히고 후진성을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현상의 원인이 정치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깊이 정말 들여다보면 비극을 거세해버린 개인의 삶의 그 원인이 있다. 예쁘게 단정한 얼굴로 쉴 새 없이 겉모습만 과시하는 일상, 마치 정말 기쁜 일만 있고 오직 성공만이 있는 듯한 그런 홍수 속에서 이런 진실은 질식하고 진정한 동행의 길은 메말라 버린다. 진지한 삶은 언제나 인간의 본질, 바로 그 슬픔과 비극 위에 존재한다. 누군가와 사랑과 우정이 담긴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즐거운 내용이 아니라 우울한 내용의 대화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상대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먼저 진지하게 묻는 것이다. 저자는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시는 그 순간에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해요. 살다가 불행이 찾아오면 내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가령 가족의 소중함, 옆에 있는 친구의 소중함, 직장 동료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한테 연락을 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이분들이었구나. 저자는 그런 것을 깨닫는 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저자는
어두울수록 그대의 삶은 빛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두운 순간이 찾아오면 거부하기보다는 그 계기를 통해서 소중함을 깨닫고 더 나은 단계로 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